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의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 등에서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 등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빈도가 크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되는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어 사업자와 회사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처벌 그 자체보다는 예방이므로 사고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벼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안전보호장치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일지를 작성하고 안전자급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대로 업무가 처리되게 해 재해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고 구호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고 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 등을 미리 정해놓는 실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을 검색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자를 위한 실무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데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선임하여 기존의 대표이사 대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업무를 집중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임만 해서는 안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도 위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등기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독자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줘야 할 것입니다.